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십니까.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2001년부터 교수신문에서 이맘때가 되면 발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바로 올해의 사자성어죠.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을 사자성어로 압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서 사자성어를 뽑을 때 많은 고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는 어떤 사자성어를 발표할지 정말 궁금하네요. 우리나라의 한 해를 돌아보는 사자성어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스스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자성어를 뽑아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만의 2023년 사자성어 한번 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의 사자성어 알고 계시죠? 벌써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발표를 계속 하는데 네. 어쩔 때는 뭐 공감이 안 될 때도 있지만은 공감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상당히 좀 뭐라 하죠? 현학적이라. 네, 조금 상당히 꽈서 만들어갖고. 그래요. 우리 원장님은 올해 사자성어를 정한다면 뭐 있으신가요? PD님은 네, 뭐라고 그러시죠? 저는 오프닝에서 말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 일취월장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일초. 네. 올해 PD님한테 딱 어울리는 사자성어네요. 정말 그런가요? 네. 국민을 향한 사자성어는 아닌 것 같고. 네, 국민 개인적인 아주 개인적인 사자성어시군요.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을 담았다고 해야겠죠. 네, 좀 성장하는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일취월장? 네. 그때 월이 뭔가요? 일취월장. 달월자겠죠. 달월자. 네. 날마다 달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전화위복. 전화위복. 네. 전화위복. 그래요. 우리 저기 세종 시민이나 그죠? 네. 우리 환자분들이나 같이 생각해 보면 그게 저한테 어울리는 그렇군요. 사자성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해피엔딩이라서 참 좋네요. 그렇죠. 제 진료실에 네. 한문으로 그 서예죠. 서예로 이렇게 쓴 그 액자가 있습니다. 사실은 전화위복. 그런가요? 네. 저희 외숙부께서 네. 써주신 글인데. 네. 네. 늘 보시면서 감상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올 한 해 사자성어, 나만의 사자성어 한번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건강 상담 질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몇 개월 전부터 자주 눈을 깜빡이고 얼굴을 가끔 찡그려서 걱정했는데 주변에서 틱인 것 같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의 양육 태도가 문제였는지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틱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눈을 깜빡이고 얼굴을 가끔 찡그린다. 네. 어쨌든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사회관계, 대인관계 같은 거죠. 대인관계에서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이런 뜻의 그 질문을 구하셨네요. 질문의 그렇죠? 방향은 그러네요. 네네. 네. 뭐 부모의 태도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그 교우관계. 네.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우리가 아침이 되면 눈을 뜨죠. 그렇죠. 눈을 뜨고 저녁이 되면 눈을 감고. 네. 그리고 뭔가 골똘히 생각할 때는 눈 깜빡이는 거를 잊을 때도 있죠, 그죠? 그렇죠. 골똘히 생각할 때는. 네. 그러면 이렇게 눈을 자주 깜빡이면서 뭐 골똘하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어떤 생각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려고 할 때는 눈을 계속 깜빡일 수 있겠죠. 집중하고 있을 때.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떤 한 생각에 집중할 때. 네. 그럼 이 학생도 그쪽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눈을 뜨고 감는 것만 좀 말씀드려보면, 네. 우리가 저녁에 이제 잠자리에 들어서 눈을 감잖아, 그죠? 네. 감는데도 잠을 못 잤다고 하잖아. 그렇죠. 불면에 시달렸다. 네. 그러니까 눈을 뜨고 감는 거는
2차적인 거고 네. 내 의식이나 내 마음이 쉴 수 있는지 예. 우리가 잠의 기준을 이제 그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눈을 깜빡거린다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눈을 뜨는 거와 감는 거를 빠르게 반복 이제 뭐 돌리는 건데 네. 여기에는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받아들일 것이냐 네. 아니면 거절할 것이냐 어. 이게 마음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일어나는 하나의 징표가 아닌가 그렇게도 네.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얘기죠. 갈등. 그 한의학적으로 이제 그 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려보면 네. 기에 대해서 뭐 어떤 이미지, 인상 아니면 들었던 얘기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에 대해서. 기에 대해서요. 네네. 우리 PD님이 말씀하시는 거 기준으로 해서 그죠? 네. 우리 그 청취자분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관심이 있는지 그죠? 저는 뭐 책을 읽어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네. 기라는 게 어떤 정신력 그리고 뭐 투지라든지 이런 것과 의지 뭐 이런 것이 이제 기가 세다라고 하잖아요. 네. 네. 우리 깊이 있게 생각 못 해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일반 분들도 네.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겠죠. 그죠?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동의보감에서는 그 사람의 구성을 신, 그러니까 정신할 때 그 신, 네. 그다음에 기,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그 기, 네. 그다음에 혈, 피, 그다음에 정이라 해서 어떤 뭐 결정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어떤 뭐 엑기스 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네. 그래서 신, 기, 혈, 정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신 뭐 정신력 할 때 보면은 벌써 그 정도 들어가 있고 네. 신도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그렇죠. 네. 그게 있어야 사실은 기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 우리 한의학의 그 옛 고전 한의학 서적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정과 신이 있고 기가 발생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네네.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정신력 할 때 그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 힘, 기운 이렇게 이제 보면은 기에 대해서 그 한의학 서적에는 아주 옛날부터 오래 전부터 네. 아주 심오하게 우리가 볼 때 심오하죠. 잘 네. 모르니까 심오하게 다 분석을 해놓고 했습니다. 네. 했는데 그거를 이제 뭐 현대 과학적인 의미로 뭐 나누면 나노 세계 네. 그렇게 이렇게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기 네. PD님도 아까 그 기가 뭐라고 생각하시냐 했더니 정신력 이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네. 그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네. 기운을. 그게 뭐 전에도 제가 얼핏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자기장이라든가 정기장이라든가 네. 이런 쪽으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 얘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그렇죠. 그죠. 네. 조금 기하고 조금 연결할 수 있는 그 서양의학적인 용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먼저 잘 알려진 왜냐하면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 같은 거는 나노 과학에서 이렇게 벌써 분석이 다 어느 정도 좀 된 거니까 그죠?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 그 다음에 그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그 기를 설명하는데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까 생각 드는데요. 네. 크게 교감신경 이렇게 부교감신경 나눴는데 부교감신경은 뇌에서 척수로 이어지는 그 중간 부위에 중뇌하고 연수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랑 그다음에 우리 엉덩이뼈 그러니까 그 꼬리뼈하고 허리뼈 사이에 네. 그쪽에서 그 엉덩신경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주로 나옵니다. 교감신경은 흉추에서부터 요추 그 사이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네. 차이점이 뭐냐면 교감신경의 특징은 이제 동공이 확대되고
혈관이 축소되고 기관지가 확대되고 심박수가 증대됩니다. 대신 위장 기능은 저하가 되죠. 네. 자, 우리 한의학에서 이제 그 기운을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가능한 기운이 뭐가 있냐면 위기와 연기라는 게 있습니다. 위기와 연기가 있는데 위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혈관 네. 아니면 신경 이 바깥으로 돌아가는 그 기운 아마 그렇게 좀 1차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아마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위기가 네. 위기 그다음에 연기라고 있습니다. 네. 위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바깥 위자예요. 우리가 뭐 위병소 할 때 그 위자. 네, 네. 그러고 그에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연기가 있습니다. 연기는 그럼 어디를 흐르는 기운일까요? 안쪽으로 흐르는 그렇죠. 거겠죠. 연기죠. 네. 근데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이 부모님이 질문하신 이 아이가 자꾸 눈을 깜빡거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길게 좀 끌어왔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이제 활동을 시작하면 위기는 우리 몸 밖으로 순행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순행을 하고 뭐 옛날 한약 서적에는 그 순행 횟수가 뭐 25회인가 25회 하면 또 연기가 뭐 25회 하고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네. 뭐 제가 그거를 경험할 수는 없어요. 네. 어쨌든 요지는 뭐냐면 낮에는 그 위기가 밖으로 나와서 돌고 네. 밤이 되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돈다고 하나요?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안으로 들어가서 연기가 되는 거예요? 연기가 되는 게 아니고 네. 기운은 어차피 서로 다른 건데 아, 네. 이제 위치가 달라진다는 건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위기가 낮에는 밖에서 돌면서 네. 주로 밖에 있는 기관들 오장육부들의 그 활동을 네. 독려하는 의미가 있고 예. 밤이 되면 안으로 들어가서 안의 오장육부를 안정시키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하고 이제 연결지어서 말씀드려 보면은 밤이 되면 위기가 안으로 들어가서 네. 소위 말하면 교감신경을 안정시킨다는 개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움직임도 줄어들고 그렇죠. 정적으로 바뀌게 되니까. 그렇죠. 네. 밤에는 위기가 안으로 들어간다. 네. 그러면 이때 교감신경은 눈을 감기고 네. 낮에는 위기가 밖으로 나가서 이때는 부교감신경이 눈을 감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눈을 깜빡거린다 하는 거는 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이제 교대로 작동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그 자기들만의 그 리듬 사이클을 벗어나서 좀 빨라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좀 더 한의학적으로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눈 같은 경우는 한의학적인 그 오장육부를 경락하고 대입시켜 보면은 네. 쓸개, 쓸개하고 그다음에 삼초, 그다음에 방광, 그다음에 위 이렇게 연관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이제 줄여서 말씀드려 보면은 목화와 토금 사이에서 목화 기운이 좀 센 거다. 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 얼굴에 한정돼서 이제 이 아이는 지금 눈을 깜빡거리고 이제 얼굴 그 근육을 이제 실룩거린다고 했는데 네. 얼굴에 한정해서 그 틱 장애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코를 이렇게 킁킁거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코를 네. 킁킁거리고 답답했다 하고. 킁킁거리는 네.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입맛을 다시는 분 저는 그런 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본 적 있으신가요? 입맛 다시는 분들? 입맛 따시는 분들 글쎄요. 저는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네요. 어떤 환자분 같은 경우는 침을 맞기 전에 그렇게 잔기침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한테 좀 시간을 달라. 아. 그래서 이게 침을 무서워해서 그러는 건지 네. 아니면 뭐 기타 등등 해서 해서 그분이 침을 맞으시기 전에는 한 뭐 1분이면 1분, 2, 3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드리거든요. 네. 그 마음의 준비라는 거죠. 근데 그분은 항상 뭔가 일을 치르기 전에 네. 이렇게 장기침을 이렇게 주로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도 일종의 네. 틱인데. 네. 그러니까 이
틱을 보면은 아까 이제 서두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상황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네. 그 사이에 그 심리가 있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마음에 약간의 갈등 상황이 네네.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코를 킁킁거린다. 네. 코를 킁킁거린다 하는데 코의 경락은 대장경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킁킁거린다는 거는 이게 나한테 맞는 것인가 안 네. 맞는 것인가 탐색하는 것도 되죠. 그죠? 네.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 입맛 다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네. 입맛을 다시는 것도 이게 내가 먹어도 될 것인가. 그죠? 네.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양미간을 왜 찌푸리는 분들도 있죠. 그렇죠. 미간을. 네. 미간을 찌푸리 요새는 이제 눈이 안 좋아서 이제 네. 글씨를 읽다가 그냥 찌푸리는 거 말고 네네.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미간을 찌푸리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나중에 보면 이렇게 내천자가 딱 생기죠. 저도 한쪽에 지금 생겼습니다. 한쪽이 생겼어요? 네네. 그게 특이하다. 모르겠어요. 양쪽에 생기지 않은 게 다행이긴 한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깨를 실룩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서양에서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영어로 시러그라 하나? 아, 그런가요? 네. 근데 그 어깨를 이렇게 실룩거린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관계에 있어서 네. 그죠? 관계에 있어서 뭔가 내가 의문스럽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어깨를 그렇게 하면 그럴까 이런 그렇죠. 식으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틱이라는 거는 그 용어를 보면 어쨌든 의미가 좀 돌발적인 거잖아, 그죠? 틱. 네네. 글씨만 봐도 네. 틱. 툭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저기 뭐죠? 우리 저기 톡. 네. 갑자기 톡 올라오잖아.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저기 뭐죠? 툭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툭 네, 떨어지고 네. 그죠? 돌발적인 그거잖아요. 네. 돌발적인 건데 이 틱은 운동 틱이 있고 네. 그 목소리 음성 틱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이렇게 돌발적이라는 얘기죠. 예. 돌발적인데 이게 돌발적이라고 하지만 그냥 일회성이었다면은 그런 반응이 있을 수가 없겠죠. 네. 그러면 이분들은 그 뭔가 어떤 한 생각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나 그런 일들이 자기 앞에 펼쳐질 때면은 그게 본능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네, 돌발적으로. 그렇군요.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요. 또 오늘 틱 장애에 대한 내용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라디오 3당시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종 FM 어린이 합창단 안혜슬입니다. 지금 바로 라디오 3당실로 건강상담 질문 보내주세요. 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의 틱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고쳐지고 나아지면 참 좋을 것 같고 증상이 없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오래 지속되고 성인이 돼서까지도 그게 남게 되면은 더 위축되고 사람들 앞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빨리 좀 교정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외부와 또 내 안에 어떤 갈등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해소할 수 있을지. 그 틱이 이제 이렇게 성인까지 남아 있는 경우 네. 이런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거의 3분의 1 정도 비율로. 그래요. 그리고 치료도 보면은 네. 이게 원인을 잘 모르니까 네. 치료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불확실합니다. 아마 증상 치료를 아마 할 것 같은데 양방에서는 네. 그 약물로 치료하는 경우도 보면 거의 1년 이상 걸립니다.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그래요.
그다음에는 이제 뭐 약물 그 농도를 이제 줄이겠죠. 네. 테이퍼링이라 하는데 약물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치료를 한다라고 이제 부가적으로 뭐 인지 행동 치료, 그다음에 네. 이완요법. 네.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는 거는 거의 뭐 한 3분의 1 정도, 오랫동안 네. 남아 있는 거 뭐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네. 특히 뭐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다음 몸이 피곤하거나 이러면은 좀 악화가 된다고 합니다. 아, 네. 그 가장 좋은 치료는 뭐냐? 뭐 이제 이 부모님 같은 경우에 그 아이의 틱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오히려 아, 네네 오히려 너 왜 자꾸 그렇게 하니? 네네 깜빡이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렇죠. 더 안 그러면 좋다는 애가 그럼 더 집중하게 되겠죠. 네. 그죠? 집중하게 되는데 자기가 그 갈등을 겪었던 어떤 그 매듭 네. 그런 상황이 어쨌든 계속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네. 자기가 주의한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또 틱이 나오고 그럼 또 그 틱의 상황과 자기 부모님들의 그 관심 사이에서 또 다른 갈등이 네. 또 잉태되는 거죠. 제2의 갈등이. 그래서 아예 무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래도 무시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부모님이 네. 아 거슬리죠 자꾸. 네. 그러니까 아이가 알지 못하는 뭔가를 부모가 이제 아이 모르게 네. 찾아내서 그거를 이제 도와주면 그죠? 아이들은 총명하기도 하지만 어리석음도 있거든요. 네. 그죠? 어리석음이라는 게 뭐 우리 그 사회관계, 네. 사회관계에서는 아직 그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어리석을 수밖에 없죠. 네. 해서 보면은 무시한다 하는 거는 네. 마음을 쉰다는 건데 마음을 쉰다는 건데 전에 한번 제가 그 산모들 말씀드릴 때 그 모유가 잘 안 나오는 산모들한테 네. 뭐 그래 뭐 아니면 말지 네. 그냥 뭐 나중에 안 되면 분유로 키워라. 네. 근데 그 생각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모유가 잘 나왔던 식으로 아. 아이도 부모님이 생각할 때 그냥 그래 뭐 그냥 둬보자 그런 식인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뭐를 이제 알으셔야 되냐면은 우리 마음에 대해서 네.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마음이라는 게 보면은 큰 마음과 작은 마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자면 이렇게 틱이 생길 때 그 마음이라는 거는 작은 마음이라 치고 네. 뭐 바다로 얘기하면은 그 큰 마음이라는 게 바다고 그 파도라든가 그 포말 네. 같은 거는 이제 작은 마음이라 치고 이제 청취자분들이 좀 더 저기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 보면 우리가 맥주 마실 때 그 생맥주 같은 경우에 뭐 거품이 안 나오게 뭐 이렇게 기울여서 하면은 거품이 네.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거품이 어떤 때 보면 더 맛있던데. 네. 어쨌든 네. 어쨌든 근데 이 틱이라는 거를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큰 마음 말고 작은 마음일 때 그렇다고 했는데 네. 자, 이 작은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의 그 인생의 그 괴로움이라는 게 이제 사고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그 생로병사 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네. 이걸 저 확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가 미운 사람을 만나야 돼 이것도 괴로움이라고 그랬죠. 네. 괴로움. 생로병사를 비유를 하자면 이거는 생에 속하는 거겠죠. 미운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 앞으로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만날 것이고 미워하는 사람도 만날 것인데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괴로움이야.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져야만 해. 예. 뭐 사별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뭐 생이별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이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거는 생로병사 중에 사에 해당하겠죠. 죽음. 그러니까 내가 만나지 이제 못하는 거죠. 더 이상. 네. 그다음에 생로병사 중에 늙고 병드는 거는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그 성경에 저 신약인가 저런 게 있죠. 뭐죠? 구하라, 구드려라. 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네. 구하라 뭐 찾아라 구할 것이다. 네네. 뭐 그런 말씀이 있죠. 네네. 마찬가지로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을 구해봤으나 네. 얻지를 못해. 그것도 괴로움이죠. 네. 그죠? 그리고 우리 몸이 온으로 돼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형체도 있지만 느낌도 있고 그다음에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의식도 있고 네. 이걸 이제 오온이라고 하는데 이 오온 자체가 이제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틱이 생기는 그 마음의 기전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조금 좀 깊게 들어가긴 했는데 네.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아이가 눈을 깜빡거린단 말이에요. 그죠? 눈을 깜빡거린다는 거는 이 상황을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거든요. 네. 말 것이냐인데 쉽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내가 어떤 기억하기 싫은 사건이 있었어. 네. 아니면 어떤 순간이 있었고 어떤 장면이 있었는데 뭐 물론 그 소리와 빛깔과 뭐 냄새나 뭐 이런 게 뭐 조금은 다르겠지만 뭔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이 아이는 눈이 빠르게 재빨리 깜빡깜빡거려질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아이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아이의 눈이 갑자기 이상해진다 할 때 그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런 거를 보는 것도 아니면 뭐 얼굴을 실룩거린다고 했는데 그 실룩거리기 전에 얼굴을 찡그릴 때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한번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틱 증상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정리해 주신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아까 치료가 특별한 치료도 없고 네. 가장 좋은 치료는 그 상황을 너무 집중해서 관심을 갖지 말고 네. 무시한다고 했는데 이 말의 이면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큰 마음과 작은 마음을 말씀드렸는데 네. 이렇게 작은 마음이 자꾸 생길 때는 그냥 그 어차피 생긴 거는 사라지게 돼 있잖아, 그죠? 그렇죠. 그 시간을 기다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집중해서 자꾸 추궁하고 네. 따라가다 보면은 또 다른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틱은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거고 네. 이게 영구적으로 틱이 남는 건 뭐냐면 이제 완전히 몸에서 그거를 익혔다는 거죠. 습관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작은 마음을 쉬게 해두면 이 아이의 원래 마음이 나온다는 거죠. 그 네. 원래의 마음은 뭐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틱보다는 더 크고 아량 있고 그죠?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포말이 사라질 건데 분명히 그럼요. 그걸 사진 네. 찍어서 계속 이거 봐 계속 그렇죠. 남아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렇죠. 그냥 지그시 바라봐주고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전 상황은 무엇이었는지 조금 체크하면서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뒤에서 은근히 도와주는 부모님의 모습이 좀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드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